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이제 베셀 대주주에 대한 변경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별 합병 및 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공시가 나왔어요. 베셀에 대한 공시인데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그래서 최대주주 기존 더 E&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OMB 파트너스 외 3인한테 주식을 넘긴다. 그래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수는 166만 주고요. 한 주당 가액은 8,200원입니다. 참고로 베셀의 지금 주식 가격이 5,900원이에요. 그러면 약 한 30%, 30%가 더 되겠네요. 한 거의 한 5, 60% 정도, 50% 뭐 약 한 뭐 4, 50% 정도 증액 플러스 알파로 높게 할증해 가지고 구입을 한 거죠. 지금 가격이 5,900원인데 8,200원에 샀다라는 것 자체는 더 높게 평가를 받아서 양수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양수 금액은 136억. 136억이고요. 보시면 계약금이 계약 체결일 당일 26억 계약이 됐고, 잔금이 8월 17일 다음 달 8월 17일에 110억을 잔금을 처리한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인수라는 업체와 이제 매각하는 업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매각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이 매각을 통해서 이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 1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인수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업체와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베셀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제일 알짜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참고로 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2인용 그 UAM을 만든 업체입니다. 뭐 2인승 경비행기라고 할게요. 어찌됐든 이 UAM을 만든 업체인데, 원래는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그 OLED 쪽, 디스플레이 쪽 장비, 자동화 장비를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창업자 서기만 대표가 있었는데, 이 대표님이 원체 그 업종도 안 좋고 그 흔히 말하는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베셀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버거웠다. 그래서 이 베셀에 대한 영업권을 더 E&M한테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매각한 돈을 가지고 베셀이 가지고 있던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더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올인을 한 거죠. 이 기존에 있었던 서기만 대표님이 뭐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셀이 가지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거, 올해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장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어로스페이스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밸류가 좀 높을 겁니다. 못해도 한 뭐 2, 3천억 정도만 밸류를 받는다고 하고, 여기에 뭐 지분을 뭐 3, 40%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뭐 700억이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뭐 3천억 잡고 30%면 9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이 베셀과 더불어서 더 E&M 주가는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그래서 더 E&M이라는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리고 사업도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 방송 위주, 게임 방송 플랫폼 위주로 팝콘TV라고 하는 뭐 개인용 방송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어찌됐든 뭐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뭐 자동화 장비 만드는 업체는 아니니까 시너지가 상당히 적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억 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이 529억이죠. 근데 529억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 및 다른 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재무 건전성도 좀 높아지겠죠. 반면에 베셀 같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고, 또 이 연말에 있을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격도 높게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매각이 됐잖아요. 8,000원대. 그래서 주식 역시나 뭐 한 8,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일단 한 6,500원 내외에서 7,000원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최근 흐름 보시면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이 이슈나 재료가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8,000원은 넘을 것 같고, 뭐 추이 자체도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확실하게 이제 뭐 4,500원, 5,000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면 뭐 매각 한 8,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하고 밸류도 잘 받으면 뭐 평가까지 잘 받으면 뭐 단기적으로 10,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쪽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쪽은 이제 방산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고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 어차피 대기업에 투자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분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뚫릴 것 같고, 그리고 지분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에 따라 틀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투자시고요.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